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쉽게 배우는 인터넷 사진, 이미지 편집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배우신 모든 기능들을 총망라해서 전단지 만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하신 게 예쁜 글씨체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픽슬러에서 영어로 된 폰트만 보셨지 한글을 지원하는 폰트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에 필요한 예쁜 글씨체를 먼저 저와 함께 찾아보시고 설치하신 다음에 픽슬러에다가도 그 폰트를 쓰겠다라고 추가해 보실 거예요. 이 폰트 부분은 사실 모든 디자인 요소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다루어 볼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기능들은 앞서 배우신 기능들을 한꺼번에 총 정리하는 의미로 다시 반복해 보시면서 멋진 전단지 완성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시작할게요. 크롬 브라우저 준비되셨나요? 그럼 다 같이 픽슬러로 들어가셔서 포스터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계신 검색 페이지에서 픽슬러 검색해 주시고 그리고 엔터 누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pixlr.com 검색 결과를 찾아주세요. 찾으신 분들은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용하셨던 픽슬러 2 전문가 모드로 들어갈게요. 픽슬러 2 클릭하셔서 선택하시게 되면 우리가 편집하셨던 이미지가 하단에 자동 저장되어 있으실 거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포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직까지 선생님들께서 어떤 디자인을 하실지 결정을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새로운 이미지를 열지 않고요. 신규 생성으로 종이 하나만 먼저 꺼내 놓도록 할게요. 신규 생성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저처럼 신규 생성 버튼을 클릭하셨을까요? 네, 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포스터 만들어 볼 건데요. 이때 요새 많이 사용하시는 사이즈가 정사각형 사이즈를 의외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정사각형 포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카드 뉴스처럼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최적화되어 있는 포스터이고요. 또는 카톡으로 고객 관리를 하실 때에도 정사각형 이미지를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내용을 보내실 때 카톡에서는 한 장에 다 보이지 않는데요. 정사각형 이미지 같은 경우는 내용 잘림 없이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스퀘어 HD 버전을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저처럼 활성화를 시키신 다음에 일단은 하얀색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자, 색깔은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지정해 놓고 그리고 주제에 맞춰서 뒤에 백그라운드 배경색은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일명을 무제라고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포스터라고 하겠습니다. 포스터 1 하고 적을게요. 되셨으면 자, 하단에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하단에 생성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와 너비가 모두 똑같은 정사각형 종이 하나가 나오셨을 거예요. 혹시 종이가 너무 작게 또는 크게 보이신다면 그 상태로 마우스 휠만 굴리시거나 또는
오른쪽에 점점 크게 버튼, 점점 작게 버튼을 활용하셔서 눈에 잘 들어오는 사이즈로 맞춰 주십시오. 우리 하얀색 종이가 준비되어 있고요. 포스터를 만드시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당연히 어떤 내용인지 적으셔야 하는 글자와 그리고 포스터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주제에 관련된 이미지가 필요하시겠죠? 저와 함께 글자와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필요하신 것은 이 안에 필요한 준비물들입니다. 준비물들이 미리 갖추어져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오셔서 배치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오른편에 올릴지 왼편 하단에 올릴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와 함께 글자도 가지러 가보실 거고, 내게 필요한 소스, 이미지 소스가 있다면 그것도 가지러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물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지 멋진 완성된 포스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저는 글자를 가지러 갈 건데요. 이때 저번 시간에 학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글 폰트가 예쁜 폰트가 없으셔요. 그래서 항상 포스터를 우리가 영어 단어로만 쓰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쁜 글자부터 먼저 이 픽슬러에 추가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기존에 텍스트 T 도구를 클릭하셔서 과연 우리에게 예쁜 글자가 없는지 보겠습니다. 텍스트 T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저처럼 텍스트 T 도구를 클릭하셨을 때 종이에 오시면 커서 모양이 바뀌셨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클릭해 볼게요. 이때 텍스트 레이어는 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투명한 종이. 자, 텍스트가 올라갈 종이를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상태인데요. 우리는 추가해라 라고 해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글자를 써볼게요. 여름 과일에 대해서 저는 포스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여름 수박이라고 적어볼게요. 저처럼 맛있는 여름 수박 적으신 분들은 상단에 글자체를 보러 가겠습니다. 자, 상단 폰트를 클릭하셔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영어로 지금 에리얼이라고 적혀져 있으시죠? 맞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 A로 시작되는 폰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자동으로 에리얼 폰트가 적용이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클릭하셔서 아무리 밑에 예쁜 폰트들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보시려고 해도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글자가 사라진 듯해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종이도 하얀색인데 글자도 하얀색이셔서 그렇거든요. 이때 여기 종이 하얀색 종이 대신에 상단 텍스트 칠하기 메뉴를 클릭하세요. 상단 텍스트 칠하기 메뉴를 클릭하셔서 눈에 잘 보이는 검정색으로 고치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시는 검정색으로 클릭. 그리고 바깥 공간을 선택해 주시면요. 검정색 글자 포인트가 잘 적용이 돼 있으세요. 자, 이 상태로 여러 가지 폰트를 다시 봐볼게요. 우리 눈에 예쁘게 보이는 글자를 클릭하셔도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영어 폰트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름 수박 대신에 워터멜론하고 영어 단어로 쓰시잖아요. 그러면 제깍제깍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픽슬러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폰트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다시 봐볼게요. 자, 상단에 폰트라고 적혀져 있으시죠? 클릭하겠습니다. 상단에 폰트라고 적혀져 있으시고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요. 에이드 로컬 폰트라는 단어가 있으세요. 맞으시죠? 이 파란색 거 단어는 뭐냐면요. 추가하라 당신의 글꼴을 이라는 뜻입니다. 즉, 선생님들께서 예쁜 한글 폰트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하신 요소는 예쁜 한글 폰트입니다. 기본 한글 폰트 말고요. 포스터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한글 폰트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한글 폰트를 먼저 설치해서 이 픽슬러로 가지고 오시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글 폰트를 가지러 가는 사이트는 새로 하나 더 이동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단에 이 더하기 새 탭 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더하기 새 탭 열기를 클릭하신 분들은 검색창 또는 주소창에다가 공유마당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실 거예요. 저작권 프리 무료 폰트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곳입니다. 공유마당 그리고 엔터 누르셨을 때 첫 번째 검색 결과입니다. 공유하시고요. copyright.or.kr 찾으셨으면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공유마당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실 수 있는 공유 저작물들을 이곳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폰트 이외에도 음악이나 영상 또는 어문, 글자, 내용과 같은 것들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건데요. 무료 폰트 글자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상단입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안심 글꼴 파일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클릭해 볼게요. 안심 글꼴 파일 서비스. 이곳은 폰트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회사의 예쁜 폰트들을요, 한 번에 저장하실 수 있도록 모아놓은 곳입니다. 실제로 여러 회사에서요, 홍보를 위해서 자신들만의 폰트를 제작해서 배포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단점은 뭐냐면 각각 회사마다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이버 폰트가 필요하면 네이버 회사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내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폰트가 필요하면 또 배달의 민족 사이트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이런 게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차라리 공유마당에서 모아놓은 이 글자체들을 한 번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고요. 이때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컴퓨터는 윈도우 그리고 맥 이렇게 두 가지의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은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하실 거예요. 자, 맥 운영 체제는 우리가 맥 컴퓨터라고 해서 애플사에서 만든 컴퓨터를 맥용 OTF 폰트를 받아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희는 TTF를 받으실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글자체 중에 마음에 드시는 글자체 하나를 잡으셔서요. 클릭해 보세요. 저처럼 글자 하나를 잡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저장하실 수 있는 대화창이 나옵니다. 다른 이름 저장창이 나오시고요. 저희는 이미지 편집 폴더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을 클릭할게요. 저장 버튼을 클릭 되셨을까요? 글자체는 꼭 하나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여기 있는 글자체들은 일반 사기업에서 배포하는 글자체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안심 글꼴 바로가기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공공
안심 글꼴 바로가기. 여기 버튼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배포 중인 글자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에 드시는 글자체가 있으시다면 클릭하셔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글자 이름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글자체 이름을 클릭. 그리고 기다리시면 다운로드 물어보는 창이 나타나거든요. 이때 반드시 우리가 이미지 편집 폴더에다가 사진들을 다 모아 놓으셨으니까 폰트 역시도 이미지 편집 폴더에다가 모아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 누를게요. 저는 시간 관계상 2개의 폰트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픽슬러 가시면 사용하실 수 없으세요.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 폰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 압축, 해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저는 안동 영월 폰트를 클릭해서 왼쪽 하단에서 클릭해서요. 압축을 풀어줄게요. 압축 풀기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미지 편집 폴더가 맞으신지 꼭 확인해 주세요. 이미지 편집 폴더 그리고 확인. 압축 풀기에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뜨시면요. 닫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글자체 폰트 역시 받으셨으면 클릭하셔서 반드시 압축 해제나 또는 풀기를 눌러 주십시오. 압축 해제 또는 풀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하시는 이미지 편집 폴더에다가 압축을 풀어주세요. 확인까지 해주십시오. 저처럼 2가지 모두 다 압축 해제하신 분들은요. 닫기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어요? 그럼 이제 인터넷에 있는 예쁜 글자체를 내 컴퓨터에 일단 가지고 오신 상태시거든요. 내 컴퓨터에서 만약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설치까지 한번 해주셔야 돼요. 뭐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또는 다른 문서에서 쓰시려고 하셔도 꼭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윈도우 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컴퓨터에 컨트롤 키 오른편에 보시면요. 이렇게 창문 모양의 키가 있으시거든요. 바로 윈도우 키입니다. 이 윈도우 키랑 알파벳 E를 동시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를 먼저 누르시고요. 알파벳 E 누를게요. 그럼 이때 내 PC 탐색 창이 나타납니다. 우리 바탕화면에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미지 편집 폴더 있으세요. 이미지 편집 폴더 따닥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미지 편집 폴더이세요. 그러면 이곳에 한글이라고 적혀 있는 폰트 폴더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 폰트 폴더를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폰트 파일이 있습니다. 폰트 파일. 이때 TTF와 OTF로 끝나는 동일한 형식의 종이 폰트 파일이 있는데요. 우리는 윈도우니까 뭘로 받으시라고요? TTF로 받으셔야 된다고요. 자, TTF 따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따다 더블 클릭하시고 그럼 앞으로 내 컴퓨터에 안동 영월교라는 예쁜 글자체가 설치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왼쪽 상단의 설치 버튼을 또 클릭해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 설치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되셨으면 닫기 누르셔서 폰트는 닫아주시고요. 우리 글꼴을 가지러 오셨기 때문에 픽슬러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픽슬러에 설치가 되었을까요? 과연? 클릭해 보십시오. 그리고 맛있는 수박 텍스트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로 자, 폰트
폰트 눌러보겠습니다. 폰트. 저 안동 영월교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동 영월교는 없으세요. 이유는 아직 추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단에 로컬 폰트를 더해라. 에이드 로컬 폰트 보이시죠?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으신 이 폰트를 찍어 주셔야 돼요. 저는 안동 영월교 가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이때에도 폰트 파일을 TTF로 지정해 주세요. 자, TTF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열기 누르겠습니다. 그럼 WOL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영월교. 자, 열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가장 위쪽으로 스크롤바를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찾는 영월교 이 폰트가 상단에 배치됩니다. 위쪽으로 올라오셔야지 내가 추가한 폰트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글자가 폰트에 맞춰서 모양이 바뀌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글자 크기를 바꾸고 싶으실 때는 규격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셔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를 또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미지 추가하실 때 새로 열기 방법도 있으시지만 레이어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 도구를 클릭하겠습니다. 레이어에 이미지 추가 버튼을 클릭. 자, 저처럼 이미지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미지 편집 폴더 들어갈게요. 이미지 편집 폴더에서 어울리는 수박 이미지 있으시다면 클릭하셔서 열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혹시나 제가 받는 이 소스 추천 궁금하시다면 픽사베이에 들어가시면 되세요. 픽사베이에서 전부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종이 위로 수박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자, 저는 일부러 배경이 하얀색인 이미지를 골랐습니다. 뭘 해보실 거냐면요. 당연히 수박 빼고 나머지 영역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신 여러 가지 선택 도구가 있으신데요. 이때 마스크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가위 모양의 마스크 오리기 도구를 클릭하세요. 가위 모양 마스크 오리기 도구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얀색 배경으로 비슷한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마술봉으로 저는 제거하겠습니다. 자, 마술봉. 그리고 나서 하얀색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자, 저처럼 한 번만 클릭하셔도 비슷한 하얀색 영역은 다 사라지셨거든요. 비슷한 하얀색 영역은 다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또 아직 지워지지 않은 영역도 클릭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지우시다가 아무리 마술봉으로 지우셔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얀색 종이를 깔아보시면 지워지지 않은 영역이 분명 보이시거든요. 이때는 우리 배우셨는데요. 자, 상단에 올가미 또는 여기 보이시는 마스크 그리기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세요. 범위가 넓다 하시면 마스크 올가미, 그 다음 드래그로 내가 지울 정도이다 하시는 분은 붓 모양의 마스크 그리기입니다. 저는 마스크 그리기를 선택했고요. 종이 위에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저처럼 지워지지 않은 부분은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대한 우리 다른 픽셀이 깨지지 않으면서 우리 수박이 깨지지 않으면서 배경 부분에
지저분한 부분은 모두 드래그 해 주십시오. 이때 이 부분이 초록색으로 나오신 분은 이미지가 되살아나는 경우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상단 옵션 창에 제외하기 옵션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지워지지 않은 부분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꼭 외곽선 부분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종이가 하얀색이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안 지워지신 부분들은 금방 티가 나실 거예요. 혹시 저처럼 잘못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지워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지워졌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리기 추가하기 모드로 다시 바꾸시고요. 자, 모드를 추가하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 실수한 데를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세요. 초록색. 자, 그럼 다시 되살리기도 가능하신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맛있는 여름 수박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박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요. 뭔가 심심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 글자가 생각보다 이 컬러를 하나만 넣었더니 심심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배우신 기능 예쁜 패턴을 글자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수박 이미지는 편집을 다 마치신 거거든요. 저는 요거 하나만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건 그대로 놔두시고 어디로 갈 거냐면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어떤 레이어시냐면 이 글자에 패턴이 들어갈 만한 레이어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에서 이미지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곧바로 이미지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타입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때 패턴이 있으신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노란색 패턴의 타일 이미지를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열기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때 종이가 사라지고 이 이미지만 남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맞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이가 제가 가지고 온 이미지보다 더 큰지 일단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이미지를 줄일게요. 어디까지 줄이실 거냐면 이렇게 글자가 덮일 때까지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덮이는 정도로만요. 사실 나머지 이미지는 필요 없으시거든요. 이 패턴 중에 글자 모양만큼만 저희가 패턴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글자보다 조금 글자를 덮을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저랑 다루실 거는 텍스트와 이미지예요. 그래서 워터멜론은 잠시 밑으로 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워터멜론 클릭하세요. 레이어 설정 워터멜론 수박 앞에 클릭하셔서 잠금하겠습니다. 잠금. 우리가 다루실 거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사진, 수박 사진이 움직이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잠금. 그리고 기왕이면 배경도 움직이지 않게 맨 밑에 일반 하얀색 종이 배경도 잠금하겠습니다. 두 개는 저희가 어떤 설정을 해도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잠금 상태이고요. 자, 저랑 같이 여기 두 개만 다루어 보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맛있는 여름 수박이라는 글자 레이어를 글자 레이어 클릭하셨어요? 맛있는 여름 수박 글자 레이어 클릭하세요. 자, 그리고 이 글자 모양만큼 한번 픽셀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 메뉴입니다. 선택 메뉴에 픽셀 선택을 클릭해 주세요. 선택 메뉴에 픽셀 선택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여름 수박이라는 글자 모양 그대로 선택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실 거냐면 이 패턴 레이어를 클릭할게요. 자, 패턴 레이어를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패턴 레이어를 딱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필요 없는 부분이 패턴에서 어디시죠? 맞습니다. 여기 바깥 공간이 필요 없으시죠? 그래서 무엇을 하실 거냐면 선택되어 있는 바깥 공간을 반대로 선택할게요. 우리가 지우고자 하는 곳은 글자 바깥 공간의 패턴이죠. 자, 선택 메뉴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반전 선택을 클릭할게요. 단축키 컨트롤 I거든요. 컨트롤 I를 누르셔도 돼요. 자, 컨트롤 I를 클릭하셔서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선택이 어떻게 되시죠? 바깥 공간이 현재 선택이 되셨어요. 우리가 필요 없는 글자 말고 글자 바깥 공간이요. 그리고 이 상태로 딜리트 눌러볼게요. 딜리트. 자, 딜리트 누르시면 이거 보이세요? 내가 선택했던 글자 바깥에 있던 패턴들만 사라지신 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패턴이 마치 글자 안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십니다. 되셨죠? 잘 되신 분들은 선택을 취소할게요. 자, 컨트롤 D 또는 선택 도구. 선택 도구의 선택 해제입니다. 선택 해제. 선택 해제를 클릭해 주세요. 선택 해제 클릭. 자, 그럼 맛있는 여름 수박이 마치 패턴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세요. 근데 실제로 레이어를 보시면요. 맛있는 여름 수박이라는 글자는 아래쪽에 하나 있고요. 위쪽에 패턴, 우리가 가져왔던 다양한 사진이 있었죠. 여러 과일이 들어있는 이 패턴을 글자 모양으로 자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맛있는 여름 수박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뒤쪽에는 글자도 있고요. 앞쪽에는 이미지, 글자처럼 잘린 이미지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글자 필요 없으시니까 저처럼 맛있는 여름 수박 검정색 글자는 딜리트로 지워버릴게요. 자, 맛있는 여름 수박. 이렇게 패턴을 넣어주시고요.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제하신 이 레이어 설정을 다시 풀게요. 수박 앞에 레이어 설정 클릭하시고 잠금 해제 클릭.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이미지에서 패턴을 뜨실 때, 즉 글자에다가 이렇게 이미지 넣을 때 선택 상태가 어떠셨나요? 내가 원하는 패턴만 선택되는 게 아니고 바깥 전부가 선택되셨죠. 이 상태로 지우기 누르시잖아요. 수박도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 수박을 안 지워지게 하려고 일부러 잠금 상태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 배경색도 하얀색 말고 다른 색으로 하시려면 레이어 설정에 가셔서 잠금 해제 꼭 눌러주십시오. 레이어 설정에 잠금 해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배경을 바꿔볼게요. 사실 배경은 제일 처음 넣은 레이어가 배경이 되거든요. 레이어 1번을 선택 클릭해 주십시오. 이때 혹시 헷갈리신다면 저처럼 여기 레이어 설정 버튼을 클릭하세요. 레이어 설정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파일명이라고 해서 레이어 1을 고치실 수 있어요. 저는 레이어 1을 지우고 배경이라고 해볼게요. 자, 저처럼 배경 하셨으면 바깥 공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배경이라고 이미지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닫기 누르겠습니다. 그럼 색깔을 변경하러 갈게요. 배경 레이어가 선택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모두 선택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선택 메뉴에 전체 선택 또는 컨트롤 A 하셔도 돼요. 전체 선택.
그럼 이때 배경 레이어 모두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시거든요. 자, 이곳에서 칠하기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페인트 통 모양이시거든요. 칠하기 도구를 클릭. 저처럼 칠하기 도구를 클릭하셨을 때 무엇이 나오시냐면요. 하단에 페인트를 고르실 수 있는 색상 스위치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색상을 변경하시면 이 스위치 기능 쓰시는데요. 동그라미만 누르셔도 색을 고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골라주셔도 되고 또는 이미지 내에 있는 색상을 나는 뽑아서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저처럼 이미지 위에다가 마우스 올리시고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클릭하시면 제가 수박의 안쪽 부분을 클릭했거든요. 옅은 분홍색이 선택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OK 한번 해볼게요. 자, OK. 그럼 페인트를 현재 들고 계신 상태고요. 적용하실 레이어에 클릭 한번 해주세요. 저처럼 적용하실 레이어에 클릭 한번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색깔을 적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색상 변경을 원하신다면요. 다시 한번 가장 하단에 있는 색상표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색상 또는 이미지에서 색깔을 추출하셔서 적용해 주셔도 돼요. 글자가 노란색이 있기 때문에 노란색 색상만 빼고 나머지 색상들에서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색상을 직접 추출하거나 또는 선택하셔서 클릭만 다시 해주시면 되거든요. 반드시 종이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글자가 눈에 잘 안 보이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패턴을 잘 고르시면 눈에 잘 띄지만 저처럼 패턴 자체가 색깔이 연한 경우에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때 외곽선을 주시면 좋거든요. 자, 그럼 만약 내가 글자를 뭔가 설정을 바꾸고 싶어요 하시면 레이어부터 우리가 글자 레이어로 텍스트 레이어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선택이 지금 종이가 전체 되어 있으시니까요.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할게요. 선택 해제하시고 다시 맛있는 여름 수박이라고 적어 놓은 이 이미지 레이어를 누르겠습니다. 실제 텍스트 레이어는 아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진 이미지를 글자 모양으로 자르신 것 뿐이에요. 자, 이미지. 그리고 편집 메뉴에 가시잖아요. 획이 있습니다. 획. 편집 메뉴에 획을 선택. 이때 획의 색상이 이 바깥 외곽선으로 들어갑니다. 클릭하셔서 선생님들께서 주고자 하는 색상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OK 누르면 이렇게 저처럼 바깥 외곽선이 제가 선택한 색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두꺼우면 눈에 잘 보이지만 또는 어울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살짝만 이렇게 저처럼 규격을 좀 줄여주시면 좋아요. 규격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아웃라인만 선택하시게 되면 획만 남고요. 안에 있는 이미지는 사라져요. 불투명도를 조절하시게 되면 같은 색상이어도 진하게 보이고 또는 옅게 보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원하시는 만큼 이미지를 아웃라인에 잘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적용 누르겠습니다. 그럼 눈에 훨씬 더 잘 보이시게 되겠죠. 포스터를 만드시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신 글자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다루기 마지막 배경만 잘 골라주신다면 효과적인 알림을 보내실 수 있는 포스터 만드실 수 있고요. 또는 카드 뉴스도 제작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